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29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가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후보들은 내일 저녁 11시 15분 광주 MBC가 주관하는 첫 TV토론장에서 격돌합니다. 총인시설 입찰 비리와 관련해 광주시가 소송 소멸 시효를 코앞에 두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늦장 대응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광주 전남에서도 열흘간의 추모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경기장을 운영할 일부 대학들이 유치할 때 열기가 무색하게 재정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4.29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가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후보 진영은 장점을 극대화하는 차별화 전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새누리당과 정승 후보는 호남 특히 광주에 대한 자신들의 진정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내일 광주시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는 한편 선거운동 기간에도 자주 들러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힘있는 여당 후보 선택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정말로 일꾼을 뽑아달라.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일꾼입니다. 이번엔 1번이 일꾼입니다. 일단 1년만 한번 써보십시오. 텃밭 수성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과 조영택 후보는 옛 동교동계의 선거 지원을 계기로 조직표 다지기와 밑바닥 민심 울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특성상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당과 후보의 조직동원 능력이 결국 승패를 좌우할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정책 대안과 이런 걸 가지고 진솔하게 다가가면 우리 광주 시민들은 이제 우리 당으로 보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호남 정치 부활을 내세우는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정치 정책적 비전과 함께 인물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외한 야권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 막판 표 결집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낡은 관행, 이거를 깨뜨리는 것이 호남 정치의 출발입니다. 생각을 공유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세력과 언제든지 연대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후보와 무소속 조남일 후보도 지역에서 고온 토박이, 서민 후보임을 강조하며 대한정당 건설과 민생 정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제대로 일배운 지역 일꾼 강은미가 서민들의 힘든 삶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노동의 서민의 친구인 조남일이가 이번에 출마해서 정말 경제도 살려내고 서민의 아픔을 그대로 국회에 전달하는 후보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후보 진영은 오늘 등록과 함께 20일 동안 유권자 선택을 받기 위한 구애의 길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4.29 재보궐선거의 최대 관심 지역인 광주 서구을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내일 밤 11시 15분 광주 MBC에서 생방송됩니다. 후보 등록 직후에 열리는 이번 토론에는 여야 정당 후보들과 무소속 후보 등 5명이 출연해 지역 발전 전략과 정치 현안을 놓고 정책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3년 전 광주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총인시설 입찰 비리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광주시가 민사소송 시효가 끝나가는 마당에 뒤늦게 손해를 배상받겠다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60억 원을 손해보고도 소송 비용 2억 원이 부담돼서라는데 참 받아들이기 힘든 핑계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공무원과 교수, 건설업체가 연루돼 28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총인시설 입찰 비리 사건. 다음 주면 민사소송 소멸시효 3년이 끝나는데 광주시가 이제서야 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2012년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의결, 2014년 업체들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선고에도 아랑곳 않고 소송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여름 법무법인 2곳이 소송 제안서를 먼저 내밀 때까지 소송에 나설 생각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제안서를 받은 뒤에도 손실의 감정평가 비용과 인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에 드는 2억여 원이 부담된다며 소송을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월 18일이야 3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월 다음 주 중으로 일단 소송을 접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청 이래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된 총인시설 입찰 비리로 광주시가 낭비한 시민 혈세는 60억 원가량. 결국 소도 잃고 외양간도 못 지킨 꼴이라 행정 신뢰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혁신도시 수돗물이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나주시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긴 수질 검사 결과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아파트, 학교와 상가 등 29곳의 수돗물이 모두 먹는 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수돗물 공급을 정상화했지만 흐린 물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주민 불신을 당장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중충한 날씨에서 벗어나 모처럼 맑고 파란 하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은 좀 더 올라 있고요. 낮에는 1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단 아침과 낮에 큰 일교차는 벌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면서 곳곳에 안개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광주의 가시거리가 7km로 평소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쌀쌀함이 다소 감돌고 있는데요. 광주 7도를 비롯해서 화순 5도, 구례 6도로 그래도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1, 2도 올라 있습니다. 낮에는 예년 기온을 되찾겠는데요. 광주가 18도까지 오르겠고 담양과 구례 17도, 화순도 17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흘간이 추모 주간인데 광주 전남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1년이 돼가도록 발견되지 않고 있는 9명의 실종자와 295명의 사망자들, 총 304명의 꽃그림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가 바쳐집니다. 참배객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채 반쪽짜리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마저 무력화시키는 악마의 시행령을 당장 폐지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사권은 제한되고 조사 대상인 관련 부서 공무원이 조사의 주체가 되는 악마의 시행령을 만들어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특별법 시행령이 진상조사를 방해한다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남에서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도 제기됐습니다. 선체 인양은 선체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직도 그 안에 있는 9명의 국민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세월호 1주기 추모 기간, 11일은 진도 팽목항, 16일은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 18일은 서울에서 세월호 추모나 시민대회가 열립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 피해 배상과 보상을 위한 첫 주민 설명회가 진도에서 열렸습니다. 1년 가까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진도 주민들의 하소연이 쏟아졌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 조도 등 인근 섬 주민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월호 피해 보상과 배상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의 설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걱정 마라 다 해주겠노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오신 가장님도 지금 바뀌었죠? 바뀌고 나니까 이제 이거 처음부터 이게 다시 시작이 되는 거라. 수산물이 출하를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수산물이나 농산물이 판매가 안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이쪽 하덕구만은 간접비가 많습니다. 1년 만에 찾아온 해양수산부는 뒤늦게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이 감소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부가 주민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배상과 보상 대상은 요리오염과 어업 활동을 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어민들입니다. 소득 관련 영수증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손실은 국내 법원에서 인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선어업은 어획권을 적용해 감소된 수입액을 추정하고 낚시어업은 피해 기간 동안 감소한 낚시객 수로 피해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또 사고 발생 시점부터 어구 설치 제한선 축소 조정 시점인 2월까지만 피해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일부터 진도군청 상황실에 세월호 피해 배상과 보상을 위한 현장 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 거문도 항로가 중단된 지 오늘로 벌써 나흘째입니다. 이 거문도 주민들이 잇따라 수산청을 방문한 가운데 목포 지역 선사의 쾌속선이 대체선으로 투입될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거문도와 여수를 오가는 유일한 선박인 조국호가 이딴 고장으로 운항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일단 거문도 고흥항로에 추가로 160명 규모의 차도선을 투입했지만 거문도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틀째 수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선장님 뭐 했습니까? 이때까지 이게 뭡니까 지금 사태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어요. 사태가 뭡니까? 시운전도 제대로 안 된 배를 내가지고 지금 오늘은 이런 겁니다. 그럼 배가 안 나올 때는 이 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수산청은 서둘러 목포를 방문해 홍도항로를 운항하는 360인승 회속선을 임대했으며 시험 운항을 마치는 대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여수 거문도항로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청에서는 시험 운항을 내일 배가 오는 대로 시험 운항을 하고 그 다음에 모레 정상 운항을 지금 목표로 합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남은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1억 8천만 원에 이르는 선박 임대 비용의 부담 주체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달 말 투입 예정인 줄리아 아쿠아호의 수리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항로의 유일한 선박에 대한 운항 중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선박을 구할 수는 없었는지, 왜 섬주민들이 항의 방문을 하고서야 대책이 마련되는지, 해결의 실마리는 찾았지만 졸속 행정이란 비난을 피하긴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장위구 광주시 교육감이 이 재정 악화를 이유로 급식비 지원을 중단한 경상남도를 비판하고 당장 중단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위구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상남도보다 재정 상태가 더 열악한 자치단체들도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재정 악화를 구실로 급식비 지원을 중단한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경남의 급식비 중단 사태는 국가가 의무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즉각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경기장을 운영할 일부 대학들이 유치할 때 열기와 정반대로 재정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말 준공을 앞둔 광주여대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아연 도금 강판 재질의 지붕이 매끄럽지 못한 채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학 측은 당초 조감도와 달리 엉성한 모습으로 외장재가 마감 처리됐다며 대회 이유를 걱정합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녹물이 흘러내릴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거기서 퇴색되는 과정에서 색이 변색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경기장 시설은 사후에 대형 콘서트나 행사용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주차장 확보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8,300여 명의 관람객에 주차면은 70여 대에 불과합니다. 결국 학교 운동장까지 없애고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지만 한껏 늘려야 500여 대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대회 치를 때는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완공되는 남부대학교 종합수영장입니다. 유대회를 치르고 난 뒤 곧바로 2019 수영선수권 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남부대의 고민은 더 큽니다. 국제 규모의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한 달 평균 1억 2천여만 원이 필요한데 적자를 메워줄 수익시설 유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부대학교가 또 맡아가지고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가 일관성 있게 가지 않고 이렇게 끊어졌다 가기 때문에 지원이 절실한데 광주시는 유대회 경기장을 사후 운영해야 하는 대학들이 운영비의 10% 이상을 적자 낼 경우 시비로 지원한다는 원칙만 세워놨을 뿐입니다. 시민들의 체육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런 지원은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회 경기장 유치 전에 팔을 걷고 뛰어들었던 지역 대학들이 되려 사후 운영 적자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기장 유치 때부터 충분한 분석 없이 뛰어든 대학들의 책임도 큰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 감독위원회가 사흘 동안의 광주 유대회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연맹 감독위원들은 선수촌과 경기장 등 시설을 둘러보고 숙박과 등록 출입국 등 19개 기능 분야와 같은 세부적인 대회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위원들은 경기장 시설 등의 만족감을 나타냈지만 등록과 식음료 등 지원 분야의 현장 감각을 높일 것을 유대회 조직위에 주문했습니다.
모레 11일부터 열리는 광주 하계유대회 참가국 대표단의 사전 회의를 앞두고 통일부가 북한 대표단의 남한 방문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정남 북한 국가대학스포츠연맹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 4명은 10일 입국해서 14일까지 광주에 머물며 단체 종목 조추첨과 각국 대표단 사전회의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또 판문점을 통한 성화 봉송과 응원단 파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유대회 조직이나 남측과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민간에서 처음으로 전등을 켠 날을 기념하는 전기의 날 행사가 빛가람 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50주년을 맞은 이번 기념식에는 전기협회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고 이들은 2박 3일 동안 나주에 머물며 신기술과 관련한 전시회와 워크숍 등에 참여합니다. 전기협회는 한전 사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고 전기의 날 행사가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열린 것은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게 될 차이나 프렌들리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시와 호남대학교는 광주시 쌍촌동 공자아카데미에서 차이나 프렌들리 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센터는 중국인 유학생과 관광객들이 광주에 머물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대중국 민간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는 NC 타선의 집중 공략을 막지 못하며 연패에 빠졌습니다. 이 공식적으로는 첫 등판이었던 임기준 선수는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이제 막삭을 틔우고 있는 임기준 선수에게 NC 타선은 너무 버거웠습니다. 임기준 선수는 1회부터 홈런을 맞고 흔들렸지만 계속해서 마운드에 올랐고 결국 장단 13개의 안타를 맞고 11점을 내줬습니다. 맞고 또 맞으면서 120개의 공을 던져야 했던 임기준 선수. 김비태 감독의 의도는 소탐대실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을까요? 비록 한 경기를 내주더라도 마운드의 중요한 자원인 임기준 선수를 키워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지켜보는 팬들은 그저 답답했을 텐데요. 팬들을 실망시킨 어제의 대패를 가치 있는 패배로 만드는 방법은 임기준 선수가 아픔을 딛고 더 큰 선수로 성장해주는 거겠죠.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 오후 6시 30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NC와 시즌 3차전을 갖습니다. 기아는 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확실한 카드 양현종 선수가 출격합니다. 개막 후 2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양현종 선수가 이 3연전의 마지막 승리만큼은 챙겨와 주길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NC의 선발 투수는 찰리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5월 2일 무등산 정상이 개방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5월 2일 올해 처음으로 무등산 정상 지왕봉과 인왕봉 주변을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개방됐던 무등산 정상은 올해는 5월과 6월, 9월과 10월 등 모두 4차례 개방될 예정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실천 평가 결과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중위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실천본부가 공개한 민선 6기 공약 실천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B등급, 전라남도는 A등급을 기록해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서울과 대구 등 6개 자치단체가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의 경우 광주시 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SA등급을 받았고 전남교육청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3일 중국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나주 모 공장 근로자 30살 고모 씨 사건에 대해 외교부가 중국 공안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사체 발견 이후 닷새가 지났지만 고 씨의 사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 중국 공안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 있는 유족들 역시 원하는 만큼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조건 만남이나 성매매를 유도한 뒤 강도짓을 한 혐의로 19살 이모군 등 6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군 등은 지난달 27일 밤 11시쯤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한다며 41살 박모 씨를 광주시 북구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집단 폭행하고 90여만 원을 빼앗는 등 이 대전과 청주, 광주 등지를 돌며 20여 차례에 걸쳐 1,000만 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영광군 대마면의 한 교회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교회 천장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진 월출산 옥판봉 자락의 백운동 원림은 다산과 초이의 숨결을 간직한 조선 전통의 정원으로 꼽힙니다. 이곳이 200년 가까이 묻혀 있다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빛을 보게 됐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1812년 9월 유배 중인 다산은 제자들과 월출산 산행을 하다 백운동의 멋에 반해 하루를 보냅니다. 백운동 주변에 아름드리 동백나무 그늘, 단풍나무 붉은 빛이 어린 계곡물과 이끼 낀 바위, 마당을 휘감아 술잔을 띄우고 나가는 물길, 옥판봉이 한눈에 들어오는 정선대와 옥판봉의 상쾌한 기운. 다산은 백운동의 경치를 제자 초이 등과 시로 짓고 그림을 그리게 해서 백운첩을 남깁니다. 백운동의 아름다운 12경치는 초이 선사의 백운동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이사 보고 처음 와서 보았는데 정말 숨겨진 하나의 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진구는 올해 백운동 본체를 복원하고 주변 산책길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편하고 즐겁게 돌아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월출산에서 백운동 정원으로 내려오는 하천을 주변으로 해서 자연 환경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담양 소세원, 고길도 부용동과 더불어 호남 3대 원림으로 꼽히는 백운동은 올해 새롭게 단장하고 관광객을 맞습니다. 강진구는 백운동 정원 복원 사업에 이어서 오는 2018년까지 무이사와 녹차밭 그리고 월남사지 일대를 월출산권역 관광 명소로 가꿀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신생아뿐만 취약지구인 보성에 산부인과 의원이 설치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성에 산부인과를 설치하기로 하고 시설과 장비 비용과 함께 의료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성 지역 산모들이 원거리 진찰이나 출산을 위해 대도시로 가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